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명입니다. 제가 주말 사이에요. 소고기 살치살을 먹었습니다. 실컷 먹고 나서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살치살이 소고기 한 마리를 잡아도 얼마 안 되는 양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싼 거라고 합니다. 역시 공급이 한정돼 있는 건 그리고 좋은 거는 비싸기 마련인데요. 이 맛있는 살치살 싸게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이 부동산 투자처 찾으시는 여러분들 역시 가격 대비 좋은 부동산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늘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여러분 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1부 순서입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과 함께 전화 상담 이어가는 시간이죠. 일단 전화 주실 번호부터 고지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도 가능합니다. 02797-0300번으로 문자 주시면 또 저희가 연락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시는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이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번 주부터는 조금 새로운 시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단순 상담에 그치기보다는요. 상담 시간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간에 있을 부동산 이슈들 미리 점검해보고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 마련이 돼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슈들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침체 가운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올해 초 대비 3%가량 상승하며 최근 사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회 파행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냉각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사실 경기가 여전히 그렇게 막 개선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이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이제 강남권의 유망한 재건축 단지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오른 그 이유 어떤 첫 스타트적인 부분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당선이 됐었던 작년 12월부터 사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일부 어떤 투자처로 그 재건축만을 기대하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입이 됐다라는 부분이 생겨난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또 올 초에 한강 수변 계획을 통해서요, 그 재건축 단지 중에서 좋을 곳, 그렇지 않을 곳이 이렇게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잠실 재건축 5단지라든지 아니면 여의도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층고 제한을 50층 이상으로 했는데 그 이외에 되는 어떤 재건축 되는 부분들은 35층 이하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어내는 부분이 생겨났고요. 또 하나는 올해 초부터 해서 건축 심의가 통과됐다든지 아니면 조합 설립이 된다든지 하는 어떤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기대감이 더 농후되고 짙어진 그런 현상들 때문에 일부 강남권 내에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는 그 재건축 그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현황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개포 주공 2단지하고요. 3단지 그리고 개포 시형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건축 심의를 이렇게 이번에 통과를 했어요. 건축 심의라는 것은 사업 시행인가 전 단계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이어서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잠실 주공 5단지도 현재는 추진이 구성 단계에 있지만 올해 조합 창립 총회를 열었고요. 올 말 12월 안에 어떤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겨나 있는 거고, 또 가락시형 1, 2차는 지금 2주 중에 있고 거의 2주가 끝난 상태고요. 관리 처분이 안 돼 있는 사업시행 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2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좀 풍부해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둔촌 주공 1단지에서 4단지 여기도 마찬가지 건축 심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좀 기대감이 높아졌다. 또 고덕시형도 마찬가지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좀 사업이 좀 진척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재건축 시장이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근데 과연 아까 박민영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에 투자해도 되느냐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적인 시장에서 지금 그 어떤 그 여야 하부에서 도출해내야 될 그런 법안들이 아직 통과가 못 됐고요. 그리고 재건축 시장에서 어떤 지금 어느 정도 올라 있는 상태가 좀 어떤 심리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수요층들이 몰려서 그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럼 내년 초반이나 중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관망세로 돌아섰을 경우에 가격이 조금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고 투자적인 측면이든 거주적인 측면이든 한 번쯤은 숨 고르기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까지는 쭉 한 번쯤은 좀 생각을 깊이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 내년 중반까지는 좀 관망하는 심리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언뜻 이야기 내주셨어요. 국회 법안 통과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사실 올해 내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이게 나왔다, 저게 나왔다, 통과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참 많은 이 시장에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네. 그런데 정착 막혀서 시원하게 뚫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달 아파트 가격은 또 하락으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과연 어떤 점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통과가 돼야 하는지, 이 12월 한 달 남아있는 가운데 12월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네. 좀 전반적인 답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네. 부동산 전문가로서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실 이 4월 1일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8월 28일 부동산 대책이 다 거래 활성화 대책이에요. 또 8월 28일 같은 경우는 전월세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좀 거래가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수 심리를 자극했던 부분이 취득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야 합의가 도출해내지 않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지금 냉각기 다시 8월부터 3개월 동안은 좀 상승기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지난달에 좀 하락기를 면하고 있다. 좀 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내용에 따르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놓고 도표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취득세 연구인하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2주 전에 그 어떤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 부분은 8월 28일부터 반드시 소급 적용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법 적용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좀 일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소급 적용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사실은 유예 기간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2주택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세금을 50% 또 60% 이런 중과 즉 그 세금을 과도하게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유예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요 유예 기간 안에서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한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바로 또 2주택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양도세를 50% 이상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정부에서는요 어쨌든 지금 그 유예 기간을 끝으로 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신다면은 또 세금 부분이죠. 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좀 희망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이라든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또 개발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이런 것들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다 지금 법안이 올해 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 다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재건축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법안이 좀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이 얘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안 내용이라든지 꼭 해야 될 부분들 또 그렇지 않고 좀 유예돼야 될 부분들을 잘 살피시고 내가 종목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시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라는 부분이 그래도 꼭 올해 안에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 올해 안에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4년에도 살펴볼 만한 부동산 정책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저희가 시시각각 따라붙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빨리빨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탑 키워드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양도세,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상당 부분이 올해 종료되면서 연내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발길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4일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시행됐던 이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정말 딱 한 달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올해 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야 될 요소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올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올해 종료가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꼭 그 생애 최초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앞으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주택을 꼭 선정을 해서 이렇게 그 취득세 인하라는 취득세 면제라는 부분에 적용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양도세 감면이라는 부분이 자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을 할 경우에 특히 신축이라든지 미분양 또 1세대 1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얻어내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종목마다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으로 그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12월 31일까지 매매나 분양 계약일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거예요. 꼭 그 잔금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요. 자, 계약이 조건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내년 3월 31일까지만 양도세 감면 대상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시군 구청에 어떤 그 감면 신청 신축이다, 뭐 미분양이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건축가라든지 해당 지자체에서 그 어떤 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일반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계약 후에 60일 내에 주거용으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 확인 절차는 뭐 전입 신고 기간이라든지 확정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으로 주거용으로 이렇게 오피스텔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경매 부분도 있는데 이 경매 그 매각 기일이 있고요.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기일 같은 경우는요. 매각 기일 일주일 후쯤에 도래하는데 그 기간이 12월 31일 이내에 적용돼야만 이런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고 여기서 혜택을 얻으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많이 혜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연말을 노려보는 새 혜택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핫 키워드 그에 따른 전략 세워봤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야겠죠. 지금 하단으로 전화번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02-2077-6330번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윤환 대표의 세미나 소식도 있습니다. 세미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확인하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하는데요. 12월 7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집니다. 027-7300번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고지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무래도 새 혜택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세미나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세미나 이렇다라는 포인트 좀 전해주시죠. 일단 세미나에 와서는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이렇게 봐서 또 백견이 불여일 행입니다. 한 번을 행동해서 얻어가시는 게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또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는요. 특별히 계속돼서 지금 그 올 말 안에 챙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 자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나처럼 이 행동력을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자, 발빠르게 행동하신 전화 걸어주신 분 누가 계실지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지역으로 대한 문의로 연락 주셨나요? 그 보금자리 네.
구리 갈매지구를 지금 청약을 해서 입주 예정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건지 네네.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면적 어느 정도죠? 34평이요. 84제곱미터. 네, 84제곱미터. 구리 갈매지구 보금자리 주택. 네, 네네. 앞으로 투자 가치가 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볼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실거주 목적으로 구리에 있는 갈매 보금자리 주택을 이제 청약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죠? 네네. 자, 분양 금액이 얼마인가요? 네? 분양 금액이에요. 금액이요? 분양 금액? 네네. 그게 한 3억 1,400만 원 정도 돼요. 네, 자,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거주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네. 목적이 거주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액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네. 네, 이렇게 그 방송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거죠. 시세 네. 차익도 좀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일 수 있을 거예요. 네네. 자, 시세 차익 측면이라고 본다면 같은 보금자리 주택 내에서도요. 네네. 이렇게 구리에 있는 갈매 보금자리 주택보다는 네. 미래 신도시 내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더 시세 차익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물론 거주적인 측면에서 위례하고 이쪽 그 송파구하고 이쪽 구리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네네. 꼭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이쪽 그 동북권에 위치한 갈매 지역이 좋을 텐데 시세 차익만을 논한다면 위례 신도시 내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가 꾸준히 그 어떤 자녀 세대분이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한번 체크해 가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자,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갈매 보금자리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매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가 위치가 그 별내 신도시하고 이 중랑구, 서울 중랑구하고 사이에 있거든요. 네네. 세대 수는 한 만여 세대 되고요. 네. 어떤 그 별내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2만 5천 세대가 되는데 네네. 거기 같은 경우나 여기 같은 경우나 다 경춘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네. 또 나중에 2017년에 개통될 그 8호선의 연장선 네. 이런 그 교통에 대한 기대감이 둘이 비슷하게 있는데 네. 이 그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대형 평형으로 포진됐다는 게 좀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반사 이익을 이 갈매 보금자리가 그런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별내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 신축이기 때문에 이쪽 그 노원구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이쪽 부근에서의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4호선도 연장이 되는 어떤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수요자들이 꾸준히 노리고 달려든다라고 손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마저도 평당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평당 한 1,500이나 2,000선까지는 올라설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근데 노원이라든지 중랑구라든지 차지하고 있는 노후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요, 장점은 있어요. 뭐냐면 교통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 그리고 주거 편의시설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지금 그 갈매 그 보금자리 주택이 새로 상경을 난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유리한 게 이쪽 기존에 있는 노원구 중랑구 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일 거예요. 네. 단지 노후됐기 때문에 가격 형성이 지금 평당 1,000만 원 선에 거기도 가 있는데 네. 거기보다 통상적으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30%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봅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 그 평당 1,300만 원, 1,400만 원 정도도 충분히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떤 거주 여건에 대해서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런 그 갈매 보금자리가 밀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1,200 이상은 못 갈 것이다라는 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꼭 이쪽 지역에서 산다 그러면 괜찮다. 차익적인 측면에서는 위례 신도시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접근을 하고요. 네네.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그 내가 꼭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어떤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남 미사도 그렇고 저도 이게 여러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하남 미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청약 저축의 금액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사실 좀 망설이고 있는 건데 아니면은 이걸 그냥 청약을 하지 말고 네.
더 기다렸다가 뭐 하남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 건지. 결론은 실거주엔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 하남 미사 지구보다는 여기가 더 좋아요. 구리갈매가. 예, 왜냐하면 그 공급량을 그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스가 있거든요. 네. 하남 미사지구에 나타날 수 있는 양과 네. 수요자들의 유입을 보면요, 지금 그 갈매 보금자리가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요, 계속 네. 이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방송 네네. 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릴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네. 좀 기다려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기 포천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포천에서 예. 전화 주셨군요. 예, 예. 네, 어떤 문의사항 있으셨죠? 저 때 내가 먼저 문의해봤는데 네네. 여기 내가 포천시 신업동에 유한 네. 아파트인데 신읍동 유한아파트요. 예, 내가 네네. 지금 세입로 살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앞으로 절망이 어떨까 하고 내가 살까 하고선 네, 예. 알겠습니다. 매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자, 포천시에 그 신읍동 하면은 이제 포천시청이 자리 잡고 있는 시가지 중심부입니다. 예, 그래요. 자, 거기에 이제 그 유한 아파트를 보셨는데 예. 99년도에 입주했고 한 350세대 정도 된단 말이죠. 예. 자, 지금 전세를 거주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이참에 매수를 할까 이런 예. 고민인데 예. 이왕 매수를 하실 거라면요. 예. 조금 근처에 그 극동 아파트 단지가 여기보다는 조금 새 아파트일 거예요. 한 2005년도나 2008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예. 조금 가격이 높다 그래도 이왕 매수라는 측면으로 간다면 그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물론 극동 아파트 쪽으로. 예, 소유 개념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전세보다는 소유가 낫지라고 하는데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요. 예. 근데 지금 앞으로는 그 추세가 이래요. 지금은 전세 시장이 어떤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매매 형태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 예. 이 어떤 전세 시장은 좀 와해가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냐면 이 매수 시장으로도 전세 이전도 될 것이고 그리고 반전세라는 어떤 월세 시장으로도 이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안정이 될 텐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 한 3년 후의 모습 봤을 때 사람들이 늘 사고 싶은 집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신축 아파트를 선호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된 아파트라도 불사해서 전세로도 살고 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사하기도 힘들고 네.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리고 돈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지가 들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제일 싸요 현재로서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여기가 좀 어떨까. 이거 시청 뒤쪽이걸랑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 결론을 말씀드려서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쪽 지역의 주택 거래량을 보면요. 예. 아마 그 나와 있는 물건 대비 수요 공급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세 차익이 크게는 없어도 예. 가격이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량이 많아진다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게 공급 말이에요. 계획은 없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가격은 안전할 것이다고요. 예. 지금 그 금액 대비 제가 조금 뭐 좀 더 신축 아파트로 가고자 한다는 건 좀 무리가 된다면 이거를 돈이 구입해도 없죠. 예. 괜찮습니다. 구입하셔도 돼요.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이사 비용이라던가 그런 예. 좀 노동력 같은 거에서 좀 부담을 느끼신 것 같으신데요. 예. 네, 매입하셔도 괜찮다라는 야. 의견이십니다. 예. 네, 참고하고 움직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상담 저희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죠.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핫이슈 전화 상담 그리고 세미나 일정까지 함께해 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부동산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매주 연속 오르면서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월세는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주택 매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 수요가 매수로 전환되지는 않고 월세 공급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6주 연속 치솟는 전국 아파트 전셋값.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65주 연속으로 올랐던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주엔 오름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되면서 소형에서 중대형 아파트로, 수도권에서 외곽으로까지 전세 수요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월세 가격은 8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월세 가격은 한 달 전보다 0.1% 떨어졌고 서울과 인천은 각각 0.2%, 0.3%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남은 0.3%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침체 속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임대차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눈에 띄는 상황. 전세 시장과 월세 시장의 엇갈린 움직임은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물건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는 늘어나면서 급기야 임대차 시장에서의 월세 비중이 전세에 육박하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저금리 기조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월세화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전세금을 올릴 때 추가로 증액하는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강세와 월세 시장의 약세. 이 같은 임대차 시장의 추세는 수급 불균형이랑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삼성물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 3천억 원 규모의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전력청이 발주한 라빅2 민자 발전 프로젝트를 12억 400만 달러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번 수주를 통해 삼성물산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연간 해외 수주액 125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워크아웃 중인 경남 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경남 기업은 오늘부터 기존 부사장제를 폐지하고 2개 본부, 4개 본부, 30개 팀에서 4개 본부의 24개 팀으로 통폐합하고 본사 임원 30%를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이 유선형 외곽의 기하학적 건축물을 쉽고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체적으로 빔 설계 기술을 활용해 3차원 공면의 여러 개의 좌표점을 제작하기 쉬운 최적의 지점으로 자동 생성하는 비정형 엔지니어링 자동화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 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갑니다.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은 오늘 태국 현지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의 수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약 500억 원 규모의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4,869만 달러 규모의 호치민 저우자이 고속도로 509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치민 저우자이 고속도로는 총 연장 51km를 6개 공구로 나누어 건설하되 이 중 포스코건설이 수주한 509 13.9km는 착공 후 24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앞서 뉴스 시간에 전세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올바른 매물 정보에 대해 목이 마를 텐데요. 이 목마른 매수를 위해서 저희가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매일같이 꾸려가고 있죠. 02-2077-6391번 오늘 연락 주실 번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매물 소개 도와주시는 두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매물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권 중에서도 9호선 연장선에 개통 호재가 있는 그 차병원 사거리 역삼동으로 가볼 텐데요. 역삼동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권 테헤란로를 대표하는 주거 지역으로서 9호선 연장선 개통이라는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 계획들뿐만 아니고 본 매물은 준공이 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임차인이 들어가 사시고 계시기 때문에 확정된 임차 수익률 9.6%는 강남권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임차 수익률까지 보유한 매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의도가 9호선이다 보니까 9호선 관련 소식만 딱 나오면 왠지 귀가 쫑긋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어떤 정보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요. 미래가치, 부동산 투자는요. 현재보다는 앞으로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높은 미래가치가 있는 것, 바로 영등포입니다. 저렴한 매매가와 더불어 높은 개발에 따른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영등포에서도 핵심 지역, 영등포 8가동과요. 바로 9호선 라인입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9호선인 것 같은데요. 9호선 염창전철역 있죠. 급행열차가 서는 염창역입니다. 바로 이 양천구의 목동 지역입니다. 바로 4차 뉴타운 후보지로까지 거론되던 이 양천구 목동의 저렴한 매물 두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정보들이 전부 다 여의도에서 굉장히 가깝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영등포 쪽 매물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 시기 2014년 1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9층 건물 중 7층이고요. 가격 확인해 볼까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1,9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700만 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 7,2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이쪽 지역 워낙에 영등포야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근데 이 매물에 입각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첫 번째가 바로 이 여의도권의 풍부한 임대 수요라는 것이죠.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직장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어디냐? 그중에 한 곳이 바로 여의도입니다. 이 여의도의 풍부한 임대 수요와 계속적인 수요 증가, 더구나 올 주차장법 개정으로 해서 올 6월에 주차장법이 개정이 됐죠. 그러면서 공급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적어지고 수요는 늘어나는 것,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준공업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준공업 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 30.8%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 바로 영등포에 개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소액 투자라는 점이죠. 바로 2,700만 원이면 실투자비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솔직히 요즘 1억 원이면 3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변두리도 아니고 미래 가치가 아주 이 높은 이 영등포의 핵심 지역에 1억의 3채의 바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요, 대출이자를 전체 제외하고도 총 연수입이 1,000만 원대에 이르는 높은 수익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익성 부분까지 마지막으로 딱 짚어주셨는데 여의도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쪽 지역에서 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급하면 택시를 타거든요. 갈 때마다 도로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시죠. 와서 보시면 항상 느껴지는 것이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사통팔달의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철이 1호선, 2호선 그리고 5호선이 지날 뿐만 아니라 신안산선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KTX가 서는 영등포, 여기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 자체는요, 영등포 시장역 5호선이죠. 여기서 도보로 5분 정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KBS 방송이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불과 2,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만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 또
그 서부간선도로와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서울 수도권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 주변에 편의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는데요. 타임스퀘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들이 잘 돼 있고 재래시장, 영등포 시장이 아주 유명하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바로 소개해드리는 매물 길 건너에는요. 우리 그 할인점이죠. 대형 할인점인데 회원제 할인점 1호점이 바로 빅마켓이 길 건너에 바로 있습니다. 바로 롯데마트의 빅마켓이 1호점이 있죠. 더구나 옆에는 소공원과 한강에 프리미엄을 갖출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네, 사실 처음부터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신 부분이 이 중공업 지역이다라는 이야기세요. 중공업 지역 하면 사실 앞으로 개발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업 발전 종합발전계획 2009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산업 뉴턴과 더불어 중공업 종합발전 계획이 발표가 됐죠. 이제 영등포의 가치는요.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놓고 볼 때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개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의도 쪽 개발 소식과 관련해서 어떤 수혜 받아갈 수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가 바로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죠. 이제 서울의 본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10년 뒤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서울이 강북, 사대문과 강남 그리고 바로 영등포 여유의 3도심으로 개발이 되죠. 잘 아시다시피 상암, 용산, 청량리, 왕십리는요. 7광역 체제에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아래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3도심 중에 가장 낙후된 곳 어디입니까? 바로 영등포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영등포 지역에 투자함으로 해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서울 서남부의 핵심권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영등포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 뉴타운이 국회대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 국회대로의 길 건너에 영등포 뉴타운이 현재 1-4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이주가 80% 진행이 됐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의도에 걸어서 10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여의도의 동북아의 한국의 맨하탄, 바로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태어난 여의도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 더구나 교통의 환경 여건까지 좋아집니다. 바로 제물포 터널이 내년에 착공이 되면요. 지금 신월 IC부터 서울에 들어올 때 40분 걸리던 것이 불과 10분으로 단축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개화면을 보니까요. 자, 9층으로 지어지게 될 건물인데요. 건물 특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게요. 예, 2014년 1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입니다. 이 거주자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여성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외부인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출입이 어려울 수 있도록 키텍의 보안 장치까지 갖추고 있죠. 지하 2층에 지상 9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총 84실 규모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아주 내부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더불어 아주 격조 높은 시공사가 이제 사실은 브랜드 가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품질로 승부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잘 지어진 건물이 될 것이고요. 또 이미 이제 보면 샘플하우스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떻게 건물이 지어질까 궁금하시다면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는구나. 또 이런 내장재가 사용이 되는구나.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안시설이라든가 또 전문 관리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더더욱 격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 짚고 가야 될 부분 가격적인 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느 정도 메리트 있습니까? 예, 매매가는 1억 1,900만 원밖에 되지 않죠.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2천만 원 저렴합니다. 더구나 보증금 2천에 월 55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7,200만 원인데 1금융권에서요. 이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2,700만 원인데요. 지방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 관리 업체에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 시설 관리와 임대 관리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도 연 총 수입은 3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개발의 중심 지역에 대해서 이 매물 정보, 관리 부분에 대해서 걱정 내려놓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수익률에 대해서도 연간 수익률 13.8% 정도 예상된다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네요.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시죠.
네,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 분당선, 선정능력, 도보 7번 거리고요. 준공 연도 올해 9월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7층 건물 중 3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4,8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8,9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왔습니다. 이쪽 지역 하면 사실 교통 부분 딱 생각이 나거든요. 이것 외에 저희가 어떤 포인트 알고 가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의 1순위는 바로 어디냐? 바로 서울에서도 강남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역삼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규모 매머드급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 9호선의 연장선 개통, 신분당선의 착공, 또한 대로변 상업지 중심으로 의 오피스 타운화, 차변형 역세권 개발 등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의 수혜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중에서도 초역세권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래 보유하셔도 지속적인 임대가 상승이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강남권에서 비교적 찾기 어려울 정도의 소액 투자입니다. 3,900만 원 투자에 임차가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9.6%는 안정적이고 확실한 임대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본 매물은 올 9월 달에 준공이 났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시세 차익을 세금 한 푼 내실 필요 없이 모두 가져갈 수가 있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역삼역 주변에 갔었는데요. 정말 건물들이 이렇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입지 생각하면 건물이 많은 것밖에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본 매물지에 가면 주변 지역에 굉장히 큰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남 테헤란로에 접해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GS 본사 사옥이라든지 강남 파이낸스 센터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본사가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이 바로 역삼동, 테헤란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본 매물은 내년 초에 개통될 9호선 연장선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병원 역세권 개발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 주변 지역으로도 오피스 타운화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권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쇼핑, 학군까지 손색이 없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의 그런 임대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역은 바로 이쪽 역삼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앞서 말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사람과 돈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 같은 강남권에 가면 항상 어딘가 도로 한복판에서 공사하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쪽 역시 개발 소식들, 공사 현장 같은 게 많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공사 중이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본 매물은 내년 초에 개통될 9호선 차병원 사거리 역세권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차병원 9호선 연장선의 개통뿐만 아니고 9호선 라인을 통해서 2단계 구간이 내년 초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통해서 지금 오피스 타운화로 계속 바뀌고 있다. 또한 9호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단계, 4단계 구간의 개통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시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내년 중에는 신분당선의 착공 등 여러 가지 개발 교통적인 호재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3, 4분에서 10분 안에 무려 4개의 역세권 2호선, 9호선, 신분당선, 7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교통적인 호재뿐만 아니고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 대한 지하도시의 개발 또한 계획돼 있고요. 또 차병원 사거리의 역세권 개발 또한 계획이 돼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강남역에 삼성타운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지가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머지않은 시간 1, 2년 안에는 롯데타운도 주변 지역에 개발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의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차게 개발 소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올해 9월에 준공이 된 신축입니다.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주택 구조나 특징 저희도 알고 가야겠죠? 네, 본 매물은 올 가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7층 중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진 실사진으로 나가고 있지만 본 매물은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지주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자재라든지 고가로 해서 공사를 직접 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뭐 실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느낄 정도의 딱 강남 스타일에 맞는 그런 외관뿐만 아니고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 매물에는 주차시설뿐만 아니고 엘리베이터 시설이라든지 CCTV라든지 보안시설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풀풀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뿐만 아니고 침대라든지 TV라든지 뭐 밥솥까지 심지어는 청소기까지 다 구색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젊은 세입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매물로 돼 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세 면제가 되기 때문에 향후의 시대 차익에 대한 모든 수익금을 투자자분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피스타운 한가운데 여러 가지 개발에 따른 수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매가는 1억 4,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린 강남권의 매물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시세보다 최소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는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임대가 2천에 65만 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9.6%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또 특이한 점은 대출을 활용했을 때는 실투자금 3,900만 원이나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반전세 또는 단기 임대를 하시면 100에 100만 원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하셨을 때는 임대 수익률 12%라는 높은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본 건물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같은 경우는 독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향후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인 강남구 역삼동 매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서 하나의 매물 더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도록 하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 근린생활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10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2층이네요.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2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딱 눈에 들어오네요.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세 대비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저렴한 그야말로 저평가되는 그런 매물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염창 역세권 개발, 바로 높은 미래 가치인데요. 바로 이번 주죠. 12월 5일 날 발효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해가는 특별법, 바로 도시재생특별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가장 개발 가치가 높은 지역, 바로 이 염창 역세권 개발 중에 하나고요. 또한 세 번째는 주변이 개발 호재로 둘러싸인 개발밭이죠. 바로 마곡지구, 상암 DMC, 그리고 여의도, 이 삼각 트리오 안의 중심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높은 지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삼각 트리오의 중심지다. 일단 중심지가 되려면 무조건 교통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교통 부분 괜찮나요? 네, 교통 살펴보면요. 네. 바로 전철 9호선 라인이죠. 바로 가로선의 황금 노선인데요. 이 9호선에 급행 열차가 서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바로 이 염창역은 급행 열차가 서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역까지 7분, 강남 신논현역까지가 불과 21분에 20분대의 접근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교통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바로 서부간선도로,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더불어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그야말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주변에 어디로든 잘 갖춰진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자연환경이 좋다는 것이죠.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한강이라든가 안양천이 자연환경이 풍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개발 가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4겹, 5겹의 호재가 겹치는 지역입니다.
네, 이 사실 목동 지역 하면 학군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개발 밭이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어느 정도길래 이런 표현까지 나올까요? 네, 무엇보다도 염청 역세권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1단계 구간에 들어가 있는 이 지역인데요. 한강의 중공업 지역과의 같이 종합 개발이 이루어질 때는 미래 가치가 매우 높아진다. 강서 마곡지구의 개발이 또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되는 이 강서 마곡지구의 개발은요. 연인원 40만 명이 상주하게 되는데 여기는 대기업,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전부 속속 입주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커다란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바로 2017년에 완공이 되는 월드컵 대교가 이곳 상암역서부터 바로 상암동서부터 염청 목동을 지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상암 DMC의 그 효과, 그다음에 여의도의 가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좋다. 더구나 전철 9호선이 이제 내년 초면은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죠. 종합운동장역까지 개통이 될 때는 본격적인 9호선 라인이 열리기 때문에 더더욱 그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 말씀드립니다. 네, 역시나 9호선 효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럼 건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 메리트는 어느 정도인지 쭉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013년이죠. 네. 지난달 10월에 준공된 근린생활주택인데요. 전체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보통 넓은 면적 치면은 엘리베이터가 없는데요. 5층 중에 오늘 소개드린 매물 2층입니다. 1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는데 실제 전용 면적이 약 한 23.6평, 그야말로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와 CCTV 보안문이 설치되어 있어서요. 잘 갖춰져 있고 매매가를 우선 보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2억 3,500만 원밖에 되지 않죠. 주변의 시세 약 2억 8천만 원을 전후를 한다고 보면 매우 저렴한데요. 거기에 전세로 그냥 넣으십시오. 투자하기 때문에 2억 2,200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비용은 불과 1,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대 만기 시에요. 전세 보증금만 올려도 내가 투자한 돈 100% 이상의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근린생활주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곳의 정보 여러분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요. 022077-639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이 시간 양팔석 대표 그리고 박일권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